남편이 낚시왕입니다. 내일도 낚시 간다고 낚시 도구 챙기는 모습을 보는 마음이 영 꺼림칙하고 좋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둬도 될까요? 낚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살생의 행위라 마음이 심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면서 나름 살면서 요즘 또 취미를 많이 하죠. 취미를 많이 가지죠. 그죠? 근데 요즘 제가 듣기에 낚시가 되게 유행이라고 해요. 인기라고 하는데 사실 낚시가 제일 안 좋은 취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부 같으면 생계를 위해서 사실은 고기를 잡잖아요. 그건 의도가 그래도 자기의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고 그건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덜하죠. 근데 그래도 사실 좋진 않죠. 근데 낚시는 뭐냐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작은 생명체도 아니고 고기는 사실은 상당히 큰 생명체란 말이죠. 보통 이제 그 생명체의 크기는 어떤 사이즈나 지능에 비례해서도 그게 내가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악업의 크기가 커지거든요. 사람이 이런 것보다 적지만 그래도 고기도 상당히 큰 생명체고 어느 정도 지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특히나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되게 안 좋은 업이죠. 사실은 그 취미는 안 가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악업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살생의 업을. 그러니까 이게 취미 중에 제일 안 좋은 취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한테 얘기 좀 하세요. 스님한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깨림직 하거든요. 절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주를 보러 가도 그렇잖아요. 사주를 보러 가도 이거 하면 보통 그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점술가들이 보면 사람은 겁을 많이 주거든요. 약간 영업 스타일이에요. 영업 약간 스킬이에요, 이게. 겁줘가지고. 근데 그냥 난 안 믿는다 하고 재미로 보고 갔다 하지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깨름직하거든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건 왠지 안 하게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깨름직하거든요. 얘기를 해주면 돼요. 절에 불자가 아니겠죠. 낚시 다니시는 분은. 선생님 들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업이란다. 그게 그런 거 하다 보면 일도 잘 안 풀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병도 나중에 금생의 병이거든 그 다음 생의 병이거든 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보통 그거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병이 있는 사람은 금생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전생에 그런 살생의 업과 관련된 경우가 항상은 아니지만 제법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런 거 하면 자녀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뭐가 좋겠어요. 맨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애들까지 좀 끌어들여가지고. 실제로 안 좋아요. 좋을 게 없단다. 그래도 이렇게 낚시를 가겠냐. 마음이 계속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절에 다니진 않아도 좀 경고를 좀 해주는 건 좋죠. 경고를 해서, 볼 때마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가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온다. 특히나 취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취미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취미를 가져보도록 다른 운동을 하거나 그냥 캠핑을 가거나 이런 취미를 가지도록 좀 권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행할 때 가슴을 열라, 마음을 열고 법문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은 열어야 되죠. 결국은 어떤 법문을 듣거나 우리가 이럴 때는 자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 있는 물로 꽉 차 있는 잔에다가 물을 부어도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지 가르침을 들어도 그게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서 법문을 듣거나 하면 그게 안 들어갑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든 부류예요.
아는 게 많은 사람. 제대로 하는 거다. 어설프게 하는 거죠.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제일 가르치기 힘든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 절에서 절을 왜 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가르치기 쉽습니다. 고정관념이 없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불교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자기 관점이 생기거든요. 관점이 생기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법이 잘 안 들어갑니다. 염색이 그렇잖아요. 염색이 보면 승복 같은 거 염색을 하면 한번 염색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염색하면 염색이 제대로 안 됩니다. 벌써 물이 들어가지고 근데 깨끗한 천을 가지고 하면 염색이 아주 쉽게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듣거나 할 때는 나를 버리고 들어야 돼요. 나를 버리고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그 가르침이 제대로 스며들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중심두기 수행을 꾸준히 하면 평소에 자동적으로 의식이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이 있게 하루 종일 중심을 둘 수 있는 수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문을 청합니다. 중심두기 수행이라는 게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이야기는 어떤 그 명상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둔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일상생활 할 때는 현재 가장 두드러진 행위에 주의력을 두면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행위잖아요.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가지고 그걸 알아차리면서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다른 생각도 버리고 거기에 주의력을 두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만약에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설거지하는 행위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딴 건 다 버리고 설거지하는 것이 내 명상 주제가 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게 내가 주의력을 둬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그때그때 가장 두드러진 행위가 있잖아요. 이게. 주도적인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나의 주의력을 둘 대상으로 둬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날 때잖아요. 그러다. 그럴 때는 또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그럴 때 만약 호흡 명상을 하는 사람 같으면 잠시 앉아서 명상을 한다거나 10초가 돼도 괜찮고 그렇게 또 일상생활 중에서도 자기가 하는 명상을 잠시라도 하면 그 명상하는 또 마음이 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실천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